그럼 지금부터 상병원 의장 신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신년 기자간담회에 앞서 상병원 의장님께서 지난 12월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발표하신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PPT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23년도 신년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23년도 1월 신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아까 진행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지난 한 2달여에 걸쳐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도 개선 이 용역은 전국 그러니까 광역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각 시도의회별로 정책사업비를 지급을 했는데요. 우리 시의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방의회 역량 강화 내지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22년도 한 2달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최종 보고서를 거치고 현재 납품이 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간추려서 지난달 의장협의회에서 제가 브리핑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약간 손봐서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밑에 거 누르셔야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용역 기간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2달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수행 기간은 한국지방자치학회라고 있습니다. 박노수 교수가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진행을 했습니다. 용역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한 정책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 좋은 것인지 고민을 하던 차에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용역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22년 10월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만 전면 개정이 됐는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인사권 독립을 포함해서 몇 가지 현안들이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구조가 단체장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의 역할 내지 역량을 자치단체장과 좀 비슷하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3가지를 잡았거든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라는 꼭지로 16개 안들을 도출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관계 정립 부분으로 6개, 그리고 세 번째 의원의 의정활동 제고 부분으로 8개, 그래서 총 30개 부분의 꼭지를 좀 발굴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총 30개의 꼭지를 발굴을 했고 파란색으로 칠한 것이 이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브리핑할 7개 내용입니다. 이렇게 7개 내용을 추려서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의장 정책보좌 인력제 도입인데요. 현행 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조례 규정에 의하면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도 관련 근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장들은 현재 법상 근거가 없어서 임용이 불가하고요. 특히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그러니까 전문 임기제를 임용할 수 없다라고 공세 규정을 아예 둬버렸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 지자체 장과의 관계에서 불균형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개선 방안에 지방의회 의장도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정책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책 제안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관련 규정들입니다. 이렇게 좀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현재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점들을 좀 발굴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의장 자문기구 설치 운영인데요. 현행법상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게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들이 없어요. 다만 의정자문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 등 그 관련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국 17개 지방의회의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세종을 비롯해서요, 전국에 서울, 울산, 강북, 강원, 충북 이렇게 5군데가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지만 그냥 도식적인, 물론 꼭 필요한 운영의 위원회이긴 한데 도식적인 형태에 그치고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원회를 좀 운영을 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체장의 제2요구 요건 개선인데요. 현행법상,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단체장은 예산을 포함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 위반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설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세 번째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의적인 개념이라고 해서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개선하자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예산 의결주의법 논리에 따라서 단체장에게 예산에 대한 제2요구권을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들입니다. 참고로 국회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의결 후에 바로 예산으로서 확정이 되고요. 대통령에게 별도의 거부권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이게 다의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제2요구권을 월권 법령 위반으로 이렇게 명백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장, 부의장 불신 요건 강화인데요.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체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25조에 따라서 단체장에 대한 주민 통제 수단으로 주민 소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에 관한 시행령에 보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일정 요건이 해당이 되면 주민 소환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원도 주민 소환제를 마찬가지로 제도를 두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의장,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없는 불신임 제도가 있고요. 특히 불신임 의결 요건도 일반 안건 의결 정족수와 마찬가지로 제적 4분의 1 발의와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결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지방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계속성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참고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내의 불신임 의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보시는 개선 방향은 불신임 의결 정족수를
단체장의 제2요구 의결 정족수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보수체계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주체인데요.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특광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정액제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그 매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이 있고요. 반면에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씩 원구성 후에 의정비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조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위촉을 단체장이 하도록 했고요. 한 번 결정으로 4년간 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맨 하단에 보면 개선 방안을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수체계를 지자체장과의 형평성에 맞춰서 고정급제 연봉제를 적용을 하고 그 구성 권한 자체도 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감사위원회 의회 이관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인데요. 단체장의 경우에는 감사기구를 소속 합의자 행정기구나 보좌기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돼 있고요. 그에 대한 인사권 자체도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설치 근거가 없어서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의회의 그 고유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인데 이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자체 감사기구도 지방의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를 충실히 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 감사원도 이제 행정부 소관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데요. 대다수의 유럽에서는 감사기구가 의회나 아니면 별도 기구로 독립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인데요. 의원들의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입니다.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규칙, 예규 등을 100분 활용을 해서 공약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무처 직원과 협업하는 형태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의회에서도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세종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유사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선관위의 전향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전국 광역의회 협의회 차원에서 좀 공론하기로 이런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7가지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와 본래의 기능인 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년 세종시의회 운영 방향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의장님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시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의장 상병훈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및 언론인들과 소통의장을 넓히고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브리핑에 앞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께 힘내시라는 경제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우리 시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3가지 주제를, 그러니까 3가지 방향을 좀 정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종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종시 의회 역할과 운영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응 방향, 그리고 세 번째, 집행부와 관련한 세종시 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운영 방향, 이렇게 큰 틀에서 세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종시의회 역할과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건설 선언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2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세종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핵심 요소는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47개 행정기관과 25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였고 생활권별 각종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인구도 39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세종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상중도시로서 성장해 오는데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기반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그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를 비롯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계속 수도권에 남아있어 행정 비효율의 문제를 계속 야기하는 등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인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올 한 해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 발전 상징 도시로서의 세종을 완성해 가기 위해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5일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행정수도 완성의 한 축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구체화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39만 세종 시민의 염원을 담아 우리 시의회에서 지속 요구했던 사항이 현실화된 만큼 이제는 지난해에 이어 대통령 세종심실 설치의 구체적 이행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이 아닌 전부 이전 및 건립 조속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 및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국회타운 및 디지털 미디어 단지 조성, 세종법원 설치 등의 추진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회 차원의 결의안, 건의안 등을 채택하여 대통령실, 국회, 중앙행정기관에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고 필요하다면 4개 충청권 광역시도의 힘을 모아 대통령,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구체화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우리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족기능 확충의 핵심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우수대학 유치를 통한 지역인재 확보와 정주 인구 확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개혁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우리 시 자체 규제와 제도적 이비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께서 추진하려는 경제 자유교육 지정과 글로벌 창업 빌리지 조성 등 자족기능 확충 정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하고 미흡한 부분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KTX 세종역 설치,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 세계대학 경제대회 성공적 개최 등과 같은 자족기능 확충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세종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모범도시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저희 세종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정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주민조례 발안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등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법률의 유인 범위를 넘을 수 없는 조례 제정권의 한계와 입법활동 보좌 인력의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부재 등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인 시장과 교육감의 권한은 강하고 의회의 권한은 약하게 설계된 현재의 제도로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지역 내 불균형적인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정책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지방의회법 조속재정 촉구 건의안과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 등을 제안하여 만장일치 가결을 이끌어냈으며 의장협의회 정책사업비를 활용하여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의장협의회에서 그 결과를 브리핑하는 등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독립기관에 걸맞는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작년 한 해는 이러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초색을 다지는 해였다면 올해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해로 삼겠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정책 지원 인력 확대, 의정비 현실화, 의원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 등을 중심으로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제도 개선을 위한 논리적 의제를 만들고 이를 의장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안하여 전국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국회와 대통령실, 중앙부처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집행부와 관련한 세종시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 집행기관인 시청과 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도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존재 이유와 본연의 역할은 시민 개개인을 대신하여 거대한 양대 집행기관인 시청과 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올해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우리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청과 교육청의 거대한 집행기관에 맞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 개선을 통한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의회 구성원인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23년도에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의원님들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및 타 기관과의 교류 및 연수를 확대 강화하고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현장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원 연구 모임과 특별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의정 모니터단,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정책 간담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의원님들의 정책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 정책지원관입니다. 6명에 대한 추가 채용을 완료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 중인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시화하고 전문 교육기관의 직무교육 참여를 독려하여 여건 보장에 힘쓰겠으며 타시도 의회의 우수 사례에 대한 선진제 견학을 장려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일 잘하는 직원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외 정책 연수 기회 우선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직원 스스로 직무 역량 향상에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이처럼 올 한해는 시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해 가자는 의미로 우리 시의회는 공존 공영으로 정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공존 공영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이유는 의회의 기본 원칙과 기능인 민의 수렴,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협업에 충실하자는 취지이며
또한 공존 공영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해가고, 아울러 세종시에서는 신도심과 원도심, 도시와 농촌이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실현해가자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여서 올해 우리 시의회 운영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은 이러한 공존 공영의 정신으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 시민들과 함께 힘차게 나가겠습니다.